네, 제 옆에 전문가시죠. 원자력 미래와 안전 대표이신 이종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기 위해서 대전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전문가시니까 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어떤 단체냐? 여기 좀 이따 하고요, 그죠? 예. 지금 이 후쿠시마 핵 폐수가 투기된 지 13일째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계속 쭉 17일 동안 이제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17일 방류하고 또 잠깐 쉬나요? 또 쉬니까 계속 쭉 방류를 하고 있고 그때 중간중간 이제 보고를 하긴 하는데요. 네. 착잡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착잡한 심정입니다. 모니터링을 도쿄전력에서 데일리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모두가 반대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지금 갖다 버리는 건데 물론 과학적으로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안전은 입증을 하는 거지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입증을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숨기고 은폐하고 속이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되어 있어요. 네. 모든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증이 안 됐고 IAEA조차도 네. 사실상 기술 지원이지 우리는 독립적인 검증을 한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왔더라고요. 예. 자, 이게 방류 계획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방출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방류 17일 동안 하고 또 얼마나 쉽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한 2주 정도는 쉬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방출되는 양이 460톤. 하루에, 그죠? 예, 예. 그래서 17일 동안 7,800톤을 버리고 그게 그게 한 3개인가 4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탱크가 있는데 탱크가 알프스를 거친 탱크가 이제 K4 탱크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탱크가 한 30개 네. 군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 중에 군이 이제 한 서너 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 네. 10개씩 네. 30개 탱크가 있어서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는 채워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검사 중이고 이런 3개의 탱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3개 군이 있다는 거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버리는데 버릴 때는 물론 이제 농도 기준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에서 이제 희석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삼중수는 아직까지 100만 베크렐 퍼 리터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1,500 베크렐까지 네. 기준치는 6만인데 그거를 40분의 1로 낮춰가지고 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그게 알프스라는 데서 할 수가 있다. 그 기제를 통해서 그런 얘기죠. 이제 희석하는 거는 오리고기 앞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버리는 거고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제거하는 거는 알프스 삼중선 제거가 안 되거든요. 예. 다른 핵종들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 이게 목표입니다. 알프스를 통해서 만약에 초과됐다 그러면 다시 돌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다시 돌려서 그게 한 69종 정도 된다면서요? 62종 62종. 그걸 다 잔여리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문가들 네. 실제로 운영을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수처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 이런 설비는 성능이 50%밖에 안 나온다. 그 알프스인가? 예, 그런 수처리 성능이 5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IAEA에서 2년 동안 이거를 검증한다고 해놓고 알프스는 셀프 레귤레이션 자율 규제한다 이렇게 해놓고 NRA가 나중에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거든요. 싹 빠져버렸죠. 자기는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보고서 자체도 자기네들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거기다 나와 있고 해놓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나 검증 내용이 아니고 네. 하나의 그냥 포장된 과학으로 포장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고서고 도용해서 과학을 예, 배출을 위해서 기술을 지원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상당히 진실성. 그러면 그건 뭐죠? 네. 혼날까봐 버리는 저기 입 닫고 있는 거거든요. 혼날까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힘의 논리가 작동된 거다. 과학적 논리로 버리는 게 아니고 네. 힘의 논리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뒷작업을 해가지고 네. 미국 뺑 믿고 음. 국제사회는 조용히 해. 근데 중국은 말 안 듣거든요. 중국은 뭔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한국은 뭐 돌도 한국은 찍. 예. 그 안에 홍보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까지 하고. 선전대 역할이지 완전히.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굴복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 갔다 와서 네. 이제 뭐 사실상 바로 버리기 삼국 협력 체계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삼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갔다 오자마자 일주일 안 돼서 그냥 바로 24일 날 시작했죠. 예, 바로 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는 미국이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성명서도 나왔죠, 국무성. 네. 근데 정상들은 입을 닫고 있어요. 미국 보면 재밌는 게 예. 바이든 대통령은 허용한다 만다 얘기 없어요. 국무성 대변인이 지지한다. 그 주일 미국 대사인가 그 사람 가서 후쿠시마 가서 자기가 회 먹는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그 NSC 네. 그 보좌관인데 그분도 이제 캠펠인가 그분도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비슷하게 이렇게 스탭들은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바이든은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이거 금지된 거예요. 국제적으로. 범죄 행위인 거죠. 런던 협약 위반이다. 런던 협약 위반이고 그 다음에 국제형법 위반이고 IAEA가 내놓은 그 국제 협약이 있어요. 조약이거든요, 이것도. 예. 그게 뭐냐면 IAEA의 이제 국제 법 시리즈가 있는데 예. 1번으로 네.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discharge, 그러니까 definition이 있어요. 법에 보면 위에 이제 정의가 있잖아요. 그럼 discharge, 방출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네. 그 정의는 뭐냐면 가동 중인 네. 핵시설, 네. 승인된 핵시설에서 승인된 절차대로 버리는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후쿠시마처럼 폐로 뭐 사고 난 지역에서 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범죄자네. 국제 범죄자. 국제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다 국제 그 재판소에 올려야 될 사람들이구만 아주 그냥 기시다부터. 그래서 거기에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방조를 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에서. 여기가 역시 부드럽고 센 방송이네요. 네. 할 말은 다 하는. 네, 할 말 다 합니다. 아유, 우리가 무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예. 대표 놀라셨어요? 우리 뭐, 예.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라고 안 그럽니다. 김건희라고 그러지. 그러세요? 예. 뭐 여사야, 여사가.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이제 국제 해양법이나 예. 뭐는 국제법을 다 위반하고 있는 예. 이런 행위고 이거를 삼국 협력 체계라는 틀 안에서 이거를 국제사회 조용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 협력 체계 자체가 폭력적인 거고 평화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게 되는 거고 정상화될 수가 없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삼국 협력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그걸 오염수 동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염수 동맹. 그래서 그래서 이런 한미일 동맹이라 오염수 동맹. 오염수 동맹이죠. 그러니까 이거라면 어떤 정당성을 확 부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 협력 체계와 이 오염수 버리는 건 분리해라. 당연하죠. 당연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삼국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버린다 그러면 전화해서 따져야죠. 왜 내가 요구한 3가지, 7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바로 버리냐. 내가 언제 동의했냐. 동의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나를 본다. 왜 나를 코너에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호아홉. 호아홉이 뭐죠? 그건 제가 잘 못.
1, 2, 3, 4, 5, 6, 7, 8, 9, 호, 아홉. 조 바이든 그 사람도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야. 보통 이중적인 사람. 차라리 트럼프 하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예.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시다도 마찬가지지만 예. 분석이 대선 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 양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아주 분석이 끝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아. 대통령 됐을 때는 만만치 않거든요, 다루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이분들이 뒤에서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할 말을 좀 제대로 해라 이거죠.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안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못 하는 거죠. 더 심하게 하니까 뭐 더 기시다보다 더 열심히 잘해. 기시다가 나보다 더 잘하네. 뭐 그럴 거예요. 그럴 정도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서 수산물 먹고 말이야. 예. 그리고 오염 처리수라고 공식 용어로 정부의 공식 용어는 오염 처리수라고 총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핵폐수가 맞죠. 예, 핵폐수죠 저거. 버리는 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어사전으로는 폐수가 버리는 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핵이 있으니까 핵폐수죠. 대표님 그 이재명 대표가 런던 협약에 위반했다 그래서 그 많은 제 국가에게 그 외교문서를 보냈다 그러던데 런던 협약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런던 컨벤션이라고 가지고 네.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 그러니까 1993년에 러시아가 동해안에다 30년 동안 버린 거 은근히 버린 거 이게 네.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중국도 난리 나고 한국도 네. 난리가 나고 네. 일본은 그냥 방방 떴죠. 그때 소위 자기네들이 방방 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국제적 이슈가 돼가지고 소련도 당시 좀 미안했죠. 미안하고 몰렸군요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러시아도 좀 몰렸고 그러다가 이제 런던 컨벤션이 생겨가지고 예. 국제해양법상 이제 바다 해버리는 건 금지하자. 이게 이제 런던 컨벤션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런던 컨벤션 당신네들이 비준하지 않아요. 그럼 왜 비준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팠다. 예. 그래서 터널을 팠다. 예, 밑으로 버린다. 예. 위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참나. 이래 버리나 저래 버리나 받아 버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일본의 어떤 국민성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없어요. 네. 불쌍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예,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제가 최근에 2번이나 다녀왔잖아요. 그러셨어요? 다녀왔는데 방사선도 좀 먹었지만 그분들이요 체내 피폭돼 있어요. 7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방사선 후유증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는 방사능이 이제 오염된 20대 청년인데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이브라키현 같은데 그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가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많이 잡았다. 그래서 이래 대보니까 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염됐는데 이걸 왜 잡냐?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배에다 대니까 또 삐 하는 거예요. 체내 피폭된 거예요. 이야. 근데 그거를 정부가 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여기 살기 힘들다라고 떠난 사람들을 강제 귀환을 시키는 강제 회귀 정책을 하고 있어요. 희한한 나라네.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고향이지만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란다 이래다가 그러니까 막 거기 오염된 지역에서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오염된 거잖아요. 그거 먹고 또 피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축적이 돼요. 농축이 돼요. 그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회귀하는데 그냥 타지에다가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비인간적이고 인권에 이제 자촉이 되는 그런 정책들인데 그 사람들이 농사진 게 전국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거기 후쿠시마 지역이 또 쌀이 잘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국의 휴게소 김밥, 삼각김밥 이런 것들 다 그거고 하다못해 아오모리현 저 북쪽에 예. 거기는 예. 수입 금지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무스만이라고 베이라고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천혜의 가리비 산지예요. 그래요. 가리비. 예, 찬물이니까 북쪽. 거기서 수확한 거를요. 네. 다리 건너면 홋카이도입니다. 근데 홋카이도산이 엄청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요. 일본에 왜 힘의 논리에 굴복을 한 건지 제대로 얘기를 못 해요. 오염수 동맹이라면서 대표님이 정해 놓으시고 뭘 굴복은 개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예. 내줄 걸 너무 많이 내준다. 네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예. 범이 9마리 아니냐, 범, 호, 구. 예. 얼마 전에 이제 홍윤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나오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이 이제 일본산 수산물의 40%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홍콩이. 네, 합쳐서 중국하고 예. 엄청난 타격이 가겠죠 일본한테. 예.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인공위성 다 쐈으니까 위성에서 촬영할 수가 있다. 바닷물성을. 그래야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면 그걸 갖고서 굉장히 외교적 큰 공세를 할 거고 사실상 전쟁을 니네들이 일으킨 거다. 이렇게 중국이 일본을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사실이고 뭐 선전포고는 한 거나 마찬가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제2의 태평양 공격이죠. 예, 이게 진짜 심각한데 뭐 한국 상황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는 후쿠시마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아직 지금 13일째 됐는데 7,800톤이 나왔단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지금 7,800톤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뭐 많은 양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 희석을 하잖아요. 예. 희석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6만 베크렐이면 40배를 희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6만 베크렐이 아니라 열을 더 곱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7,800톤을 버린다. 하루에 460톤을 버린다. 그러면 곱하기 40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최소한. 예. 그러면 40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겠구나 일본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리는 것이 눈가리가 아웅이다. 이게 대표님 말씀, 그건 희석이잖아요. 그렇죠. 희석이니까 그거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총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플랑크톤이 다 먹을 테고, 그렇죠. 작은 물고기 다 먹을 테고. 그러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총량으로 따지는 거지 희석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환경 철학의 기본을 저버린 거예요. 환경 분야의 어떤 과학이나 네. 공학의 가장 기본을 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지네들이 면피되어서는 건 모니터링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모니터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예. Four Eyes Princi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독일의 규제 회사에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는 Four Eyes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인을 하더라도 예.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그 칸을 갖다가 사인을 하더라도 그래 확실하죠. 독립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오지 마. 한국 사람 보내겠다. 한국 과학자 보내겠다. 오지 마.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와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잠깐 들렸다 가. 오케이. 한국 정부가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지난주에 뭐 했냐 갖고 와봐. 이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 의지와 요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멋대로 가고 있어요. 그 어디 신문이더라 일본의 어느 신문에서 이신전심이라고. 예. 아오노 정신 뭐 이신전심이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예. 근데 뭐 이신전심이 이제 사실 그 삼국협력 최근 이제 특히 미일 동맹에서 시작된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네. 뭐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시다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고 싶은데
미국 바이든이 출범하면서 중국 고립 전략을 시작했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그럼 중국의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데 네. 일본은 전제 조건이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거였어요. 해달라. 그거를 미국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왜 어떤 근거가 있냐면 2021년 4월에 네. 스가 내각이 전원 합의로 이거를 버린다 이렇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미국 국무성 또 가가지고 화이트하우스랑 막 긴밀하게 협의를 했겠죠. 각이 내각에서 결정했죠. 그래가지고 4월 12일 날 딱 발표를 하자마자 동시간대에 미 국무성에서 지지 성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미일 정상회담을 해요. 거기서 인도 태평양 구상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합의했다 이렇게 돼요. 예. 후쿠시마가 가장 예. 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오염수 배출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이 막 방방 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어떻게 눌러앉혔냐면 IAEA가 독립 검증을 한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방방 뜰 이유가 없는 거예요. IAEA가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IAEA가 원자력 발전기구란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더 방방 떴어야지 왜? IAEA가 확인하고 감시하고 검증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방방 뜰 명분이 없는 거죠. 아니 IAEA 자체를 공격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다 일본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런데 버리면 너네 나라가 제일 문제가 많을 건데 그래도 괜찮겠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기네 국가에 핵폭탄 터뜨린 건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인도 태평양 뭐 지원을 확확 하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근데 미국까지 영향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국제적으로 이제 원래부터 핵폭탄 수천 발을 터뜨리면서 국제적으로 오염을 시켰던 당사자가 미국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반대할 명분도 없고 네.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넘어간 건데 한국은 요번에 네. 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거 끝나자마자 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 그 협력 체계에서 한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준 거 아니냐? 예? 오케이 하고 이제 더 이상 노 코멘트 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자 대표님 이제 제일 걱정이 예. 지금 뭐 유엔 인권위원회인가요? 거기도 뭐 유엔 총회 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7일에 얼마입니까? 7,800톤을 방류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버리죠. 계속 근데 이거 중간에 좀 막아도 혹시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얘네들 계속 뿌릴 거 아닙니까? 계속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중간 중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럴 때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지금 기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닫아주고 있으니까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민주당도 이걸 좀 하자. 진실성이에요. 뭐냐면 여당이 우리도 반대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행동은 괴담이다 뭐 10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결의안을 만들자. 그거 통과시켰어요. 네? 했어요? 통과됐나요? 통과됐어요. 여야 합의를? 요번에. 야당 국민의힘 빼고 지난 8월인가 통과시켰어요. 그다음에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기 통과시켰어요. 결의안. 그다음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국제회의를 주도를 했는데 그런 국제회의를 민주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전문가 단체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성명서를 냈어요. 4월 달에 성명서를 내고 뭐라 그러냐면 IAEA의 11개국에서 전문가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시켰거든요. IATF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11개국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겠다. 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의견을 냈고 그게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이 어떤 건지 얘기를 듣고 싶다. 이거 엉터리 보고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도 그때 저 사무총장 왔을 때 라파엘 골시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좋다고. 그래놓고 그냥 갔어요. 누가요?
라파엘 그로시가 아니 저 라파로시가 아니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얘기했어요.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가면서 얼마든지 뭐 회의는 해도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때 면피용으로 왔을 때 예, 말씀하신 면피용으로 거예요.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 후쿠시마 중심으로 해서 8개 해안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확장될지 모른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 전체 플러스 가공식품까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걸 수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수입 금지는 8개헌입니까? 8개헌만 하고 있어요. 일본 전체 수산물이 아니군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홍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물론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뭐 입법 발의를 하겠다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아니 1조를 풀어서 우리나라 그 도와주고 수산업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개측기 몇 개 더 설치하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40개 개측기로 어떻게 다 커버하냐고요, 그걸. 그래서 그러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통과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그거보다는 바로 그게 이제 태평양을 돌아서 5년, 10년 만에 우리나라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건 진짜 공상과학 소설이고 네. 일본 수산물이 우리 하나 들어온다, 오염된 게. 지금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은 지금 수입 금지하는 것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하는 8개 항해에 대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일본 전역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금지 플러스 농산물까지 플러스 가공품까지 이걸 다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산업자와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삼국협력체가 분리를 해야 돼요. 예, 분리를 해서 그건 그대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더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지금 그거 해야 되고요. 자꾸 계담이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진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F에 참여했던 11개국 대표자 다 불러와라. 우리랑 얘기하자. 얘기하자. 한국의 과학자들은요 전부 그냥 무조건 찬성해요. 핵공학 그쪽은 거기 다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유일하게 석윤열 교수께서 자주 나오셨습니다. 자주 나오셨죠. 그분께서 서울대 핵공학과의 명예를 그나마 좀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명예 교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직 교수, 전임 교수들은 얘기를 못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야 될까봐. 사실 서 교수님이 저랑 활동을 좀 했어. 2015년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부실하다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서 교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나마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좀 원자력계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니까 먹고 사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지속 가능하지 대표님 않은 말씀은 지금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 일본산 전역에 있는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수입 금지를 취해야 그게 과학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여튼 간에 국제사회에 협력적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막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초청해라. 민주당이 좀. 왜 안 해요, 근데? 거기 민주당은 그래도 돈도 있잖아요. 예, 거기 당비 많아요. 250만 당원이에요. 그걸 왜 안 하냐고 단식한다고 물론 그럼 국회 구석수가 169석이어서 보조금도 대단합니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11명 좀 데려와라 할 때 왜 못 데려오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그래도 말씀을 정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죠,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 혼자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단합된, 단결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시민사회가 그나마 좀 의지하는 데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야당, 사당 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국제사회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1야당이고 다수당이니까 그럼요, 할 게 그럼요. 굉장히 많군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린피스 대장도 불러오고 예. 그 유럽에 저 총본산이 예. 있거든요. 그런 사람 데려오고 그다음에 노벨상 수상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의학자 뭐 다 데려와 가지고 아주 그냥 총 컨퍼런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럼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좀 하도 과학적이라 그러니까 저 에이드 윌리엄 그 저 영국 옥스퍼드 뭐 이상한 사람 불러오고 그 국민의힘에서 예, 예. 국민의힘에서 그냥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면은 예. 돈을 꼬아서라도 부르겠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화나고 신경질 나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 이제 희망을 걸고 또는 이제 야당 사당 전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그냥 목소리가 터지라고 그냥 11명 다 데리고 와라 얘기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우리가 부른다고 오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각국 대표단인데 민주당 예, 아니 공개 성명서도 뭐 여러 번 냈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좀 저희들이 사안 있을 때마다 좀 시간 되실 때, 뭐 대전에 계시면 전화 연결도 해도 되니까 저희가 예. 자주 옵니다, 서울은. 아 그러세요? 이런 얘기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음에는 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좀 해갖고 오셔갖고요. 그걸 예. 1, 2, 3, 4, 5, 6, 7, 8 딱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여튼. 네.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게 멀리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